학년 말 성적 처리 연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나이스 그 교육용 서버이고요. 제가 연수를 하기 위해서 잠시 교육용 서버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성적 처리 과정을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학기 초 작업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간단히 아시겠지만 저희 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거 아시죠? 이제 1학기 때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다시 메뉴 안내 드리고 마지막에 PPT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생님들이 성적 담당이시니까 성적 권한에 들어오시면 지필 수행 선행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제학교 그룹 관리는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권한인데요. 1학기 때도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만약에 그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같은 반영 비율의 같은 영역으로 평가를 치른다면 여기서 굳이 도제반을 등록을 안 하셔도 되긴 해요. 단지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같은 영역의 같은 반영 비율이면 나중에 그 산출 단위에서 사용자 정의별로만 구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도제반과 비도제반이 반영 비율과 영역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도제반을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도제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메뉴이고요. 도제학교가 없는 학교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과 코드 관리입니다. 자, 이것은 1학기 때 해놓으시면 지금 조회하시면 바로 다 보이셨죠? 네, 요거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과목 코드 관리입니다. 과목 코드는 보통 이제 2학기로 해서 전체 하시고 일괄 부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일괄 부여 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지금 특성화고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실무 과목과 그 다음에 여기 능력 단위가 별표가 보이는 게 능력 단위잖아요. 능력 단위도 과목 코드를 부여합니다. 능력 단위가 지필 평가가 없더라도 과목 코드가 부여되는데 뭐 이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삭제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출력하셔서 파일을 전체 선생님께 공유하시는 게 편하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굳이 뭐 보는 과목, 안 보는 과목을 편집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과목에서 알아서 과목 코드를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 그 과목 코드가 2자리로만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 3자리까지 이제 100번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는 능력 단위를 삭제하시고 이 번호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취 평가 기준 관리입니다. 1학기 때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원, 저희 전문교과원은 없지만 전문교과원은 가져오기가 가능한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문교과 2 과목은 조회를 하시면 등록된 성취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영역명 쓰시고 성취 기준을 일일이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괄 등록에서 샘플 엑셀 다운로드를 하셔서 업로드를 하는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것은 여기서 성취 기준을 그 등록을 하시면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저희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성취 기준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지필평가 문항정보표에서 성취 기준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직까지는 여기서 성취 기준을 넣지 않아도 저장은 됩니다. 저장은 됐는데 단지 이제 내년에 저희가 나이스가 바뀌잖아요. 바뀔 예정이거든요.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바뀔 예정인데 현재는 일단은 요거 성취 기준 넣지 않아도 저장은 되지만 저희가 나중에 성적 조회 가시면 성적 분석 조에 가시면 이 성취 기준별로도 성적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단은 성취 기준을 다 넣으시는 것을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고 다 넣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전문교과 2도 가져오기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네, 일단 올해 2학기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성취 기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필평가 고사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저희 학교 일정에 맞춰서 1차와 2차를 등록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지필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 2차 지필고사만 보는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2차 지필고사만 보는 게 많고, 혹시 1학년, 2학년과 3학년이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이 시행 일자를 3학년이 먼저 보죠, 보통은. 그 3학년 보는 날짜부터 1학년과 2학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길게 가져가셔도 돼요. 2차 지필고사로 해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추가하셔서 2차 지필고사 1, 2학년, 2차 지필고사 3학년, 이렇게 분리해서 물론 세팅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2차 지필고사 하나만 해도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처리하는데. 그래서 그냥 기간을 길게 가져가 주시고 따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2차 지필고사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일은 3학년 시작일, 끝나는 날은 아마 1, 2학년 종료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차 지필고사를 먼저 1로 하시면 2차 지필고사가 먼저 조회가 되고요. 요거 정렬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클릭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 완료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관리로 가겠습니다. 네. 과목 관리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등록을 다 하셔도 되긴 해요. 지필고사에 과목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교과 선생님들께 다 안내를 드리죠. 교과 선생님들이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과목 관리에서 등록하신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똑딱 한 분 뵀는데요. 이거를 이제 과목수가 적거나 하시면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교과 선생님께서 입력을 확실하게 하시고 저희는 확인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등록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모두 등록이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수행평가를 넣었을 때는 성취 기준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필평가를 넣고 지필평가를 여기서 넣고 수행평가는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저는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가 이제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3개 과를 수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수행평가 영역을 저희가 만약에 말하기, 수행평가를 말하기를 넣는데, 자, 당연히 성취기준 6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선택이. 그래서 선택을 4개 하시고, 학기말 반영 비율 5,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기를 30% 가지고 가고 30점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모든 과에다가 똑같이 넣으면 힘든데, 이것을 저장하기 전에 일괄 적용이라는 버튼이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나머지 과에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괄 적용. 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수행평가 마감할 때는 여기 수행평가에 띄어쓰기 오류나 아니면 오타 같은 것들이 수행평가 마감할 때는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학기말 성적 산출할 때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미 다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과가 여러 개를 똑같이 입력해야 되는 과목에서는 특히 보통 교과에서는 여기서 저장하시기 전에 일괄 적용을 누르시면 다른 타학과에 복사가 가능해서 성적 처리에 오류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반영 비율 만점 관리에서 지필고사를 넣고 수행평가 영역 관리에서 수행평가 영역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면 저희가 여기서 지필고사 보는 과목이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필고사 과목 관리가에서 보시면 나중에 지필고사를 마감하시면 응시생수, 총점, 평균, 표준 편차가 보여요. 이게 나중에 결시생 인정점에 반영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같이, 일단은 보통과라고 하나요? 일반 계열의 국어 과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성적 처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과의 실무 과목인 자동차 엔진 정비에 대해서 두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 처리를, 시간 절약을 위해서 두 과목에 대해서 성적 처리를 하려고 기본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교과는 선생님들께서 평가하기 보시고 다 점검하시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이제 이게 띄어쓰기가 달랐을 때 과마다 다른 영역으로 인식이 돼서 산출이 나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행평가 마감을 취소하고 다시 이제 그거를 수정하시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요걸 어쨌든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보통 교과 제일 아래쪽에 전체 반영 비율의 합이 100%가 맞는지 요것을 시험 전에 한번 꼭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문교과 2에서 이제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력 단위가 있잖아요. 실무 과목은 여기서 이제 실무 과목이 별표가 없는 거고요. 요 실무 과목 밑에 능력 단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과목은 기본 디폴트가 지필평가가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능력 단위별로는 디폴트가 수행평가입니다. 능력 단위는 수행평가로 이루어지고 실무 과목의 지필평가도 볼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실무 과목은 능력 단위 수행평가만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만 가지고 100%를 가지고 자동차 엔진 정비라는 실무 과목을 처리를 할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능력 단위별로 합이 100이 돼야 되고 그쵸? 능력 단위별로 합이 100이 되고 전체 반영 비율 합이 100%가 돼야 되잖아요. 요것을 선생님들께서 잘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보통 교과 선생님들은 조금 이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면 영어에서 이제 저희가 영어의 듣기 능력, 뭐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이렇게 언어의 여러 가지 능력 단위가 있고 그 능력 단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거를 평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과 선생님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전문교과 2 실무 과목 안에 이 능력 단위는 하나의 대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이제 지금 학교마다 이제 다 입력하신 거, 보통 교과는 전체 반영 비율이 100%인 거, 그 다음에 전문 교과 가서 이제 실무 과목 능력 단위별로 100%가 맞는지, 그 다음에 전체 반영 비율이 100%가 되었는지, 네, 요것을 반드시 시험 전에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기 초에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적 파일 올리기인데요. 요거 1학기 때 다 이제 해보셨죠?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리더기가 다 스캔하는 게 다 달라서 기계가 어쨌든 이제 거기에 있는 매뉴얼대로 성적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내년에 생기는 이제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이제 요거 리딩하는 기능도 확실하진 않지만 된다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올해까지는 지금 하시는 대로 리딩하시고 성적 파일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파일 관리입니다. 관리도 1학기 때 해보셔서 이제 다 아시죠? 들어가면은 이제 학생들 답안이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학생 답안 수정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혹시 이제 답안지에 오류가 생겼을 때는 그 학생 답안만 다시 재리딩 하시고 다시 그 학생 답안만 여기 다시 그 학생 것만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적 파일 관리에서 선생님들께서 뭐 하실 수 있는 메뉴는
뭐 전체 갑오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학과 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카드 일괄 수정을 통해서 그 정도만 수정하실 수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게 그 성적 수적 이력에 다 남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 답은 절대 여기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일단은 학기 초 작업이 다 마무리 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필평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1차든 2차든 지필평가를 먼저 실시했다라고 가정하고, 지필평가 성적 처리를 일단 1교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필평가를 1차든 2차든 이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2차만 보기 때문에 2차를 지금 해놨고요. 2차를 보기 전에 문항 정보표를 여기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용 목적 분류표를 엑셀로 하시는 학교도 있으시죠. 자, 근데 그 엑셀은 일단은 수식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수식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꼼꼼하게 본다고 해도 그 수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예전에 그 뭐 만점이 97점이 나온다든지 만점이 103점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막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처리를 했었는데 여기 문항정보표를 쓰시라고 권장드리는 이유는 배점이 100점이 안 됐을 때 저장할 때 오류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오류를 조금 더 많이 잡아낼 수 있고, 정답이나 배점이 안 들어간 문항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나이스에서 기능으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문항 정보표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적어도 이제 만점이 안 맞는 일은 없거든요. 97점이 만점이나 103점이 나올 일은 없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안 쓰시는 학교에서는 아마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요 권한을 최초로 이것을 등록하는 선생님한테만 작성, 열람, 수정, 출력 권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4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초로 이것을 등록하신다고 하시면 그분만 요 문항 정보표가 조회나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 나머지 3분은 국어를 가르치시고 평가를 하시지만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문항 정보표가 조회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보안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을 여기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가끔씩 여기 문항정보표 권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 같은 동교과에서 다른 분이 이것을 작업하셨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면 그 최초 사용자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이것이 조회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능을 드렸는데 그 최초로 입력하신 분이 갑자기 특별 휴가나 병가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정답을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분만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지금 업무 포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아마 요 문항정보표 사용자 관리 권한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각 학교에 나이스 학교 관리자로 로그인 하시면 있는 메뉴인데요. 요거는 학교의 나이스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저희 선생님이 지금 업무 포털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분께 문항 정보표 권한을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면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네, 변경 사용자로 해서 다른 분이 문항 정보표 권한을 가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각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 선생님께 권한을 다른 분께 이양할 시에는 부탁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다 하시고, 지금 성취 기준도 사실 넣지 않아도 저장은 됩니다. 저장하시고 마감까지 해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여기 복수 정답도 여기서 지금 and, or와 all 가능하시거든요. 나중에 성적 처리하실 때 이런 것도 기능도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항 정보표이고요. 자, 요것을 1차나 2차 지필고사 전에 선생님들께서 출제가 완료되시면 시험 보기 전에까지 이제 입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1차 지필고사나 2차 지필고사가 끝나서 그 해당 고사만 성적 처리하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항정보표가 완료되었고 시험을 보고 선생님들께서 카드를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하셨고요. 성적 파일 올리기 위해서 하셨고 이제 채점을 안내 드리면 되겠죠. 자, 채점을 안내 드리는데 여기서 세 가지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서 혹시 담당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께서 일단 요것은 이제 서답형이 있는 경우인데요. 서답형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 것을 하든 두 번째 것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채점이 됩니다. 서답형 점수가 없고 전부 다 선택형으로만 100점이 되는 시험이라면 학생 답안 서답형이든 성적관리 서답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서답형 점수가 서답형 문제가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답안지를 수거하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객관식 성적을 이렇게 리딩을 하시잖아요. 리딩을 하신 다음에 서답형 점수를 지필평가 학생 답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학생 이름을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서답형 점수를 넣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 지필평가 학생 답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넣으신다. 이럴 때는 채점에서 학생 답안 서답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답안 서답형을 선택을 하시면 학생 답관리에서 서답형 점수를 입력하시고 일일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객관식을 바로 리딩하실 거고 서답형 점수를 성적관리에서 그냥 방향키를 통해서 이렇게 넣는 학교가 있어요. 이런 학교에서는 채점에서 말 그대로 성적관리 서답형을 하시고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 기능이 이제 용어 그대로 직전 성적 관리 서답형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성적 관리에다가 서답형 점수를 다 넣었는데 실수로 여기서 그 채점을 하실 때 성적 관리에서 넣었지만 학생 답안 서답형으로 하면 이 성적 관리에 넣은 점수가 다 날아가요. 그럴 때 직전 성적 관리 서답형은 바로 전에 것을 불러올 수 있는 딱 한 번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제가 사용을 못 해봤는데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답형이 없는 학교는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되지만 서답형이 있는 학교는 서답형 점수를 어디에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학생 답안 서답형 또는 성적관리 서답형에 체크하시고 채점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 그런 학교 있나요? 여기 보시면 답안 카드에 아직 서답형 점수를 마킹하는 학교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답안 카드에 마킹하는 학교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답안지를 먼저 이제 수거를 하면 그 자리에서 객관식을 먼저 익혔어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이제, 서답형 점수를 혹시 마킹을 하시기 전까지 또 답안지를 혹시 이제 성적을, 조작을 하시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객관식을 먼저 답을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마킹을 하신 다음에 또 다시 그 답안지를 똑같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업로드는 서답형 점수를 마킹한 것을 올렸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성적의 그 신뢰도를 위해서 만약에 혹시 답안지에 마킹하시는 학교가 있더라도 답안지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객관식은 바로 스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채점을 이제 안내 드리고 강의실을 누르면 저희 매뉴얼에 검증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검증을 하면 뭐 무표기 학생이나 이중표기 학생이 나오는데 뭐 채점하시기 전에 검증을 먼저 하시고 혹시 오류가 보이면 채점하시기 전에 다시 재리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재채점하는 것보다는 뭐 검증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상이 없으면 채점을 이제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웬만한 그 스캔에서는 뭐 오류가 많이 나오진 않으시죠? 그래서 검증하고 채점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성적 파일이 없어서 서답형 100점으로 해서 점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이고요. 학기 말에 일단은 그 결시자 점수를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하는 것을 선생님들과 같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1반에서 4번이 공결 처리를 하고 5번을 변결 처리를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9번은 2번만 시험을 응시하는 걸로 설정하겠습니다. 90점, 80점, 그다음에 70점. 정책임 학생을 제가 이제 미인정결도 하나 하겠습니다. 미인정결도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2차 지필고사에 일단 국어 과목만 본 걸로 해서 시나리오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지필고사가 끝나고 리딩 다 하셨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마감을 다 하시고 마감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마감의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마감을 하실 때 여기 점수나 결시 명칭, 고사별 학적 변동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마감이 돼요. 이거를 어디 빈 칸이 있으면 마감을 누르면 뭐 입력되지 않은 칸이 있다고 점수든 결시 명칭이든 고사별 학적 변동이든 이 중에 하나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떠요, 창이. 그래서 교과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것을 마감하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마감 관리가 선생님들만 갖고 있는 권한이 맞아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한번 체크하시고 해제를 하면 저희가 사실 강제 마감이 돼요. 강제 마감이 되는데 강제 마감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성적 관리에서 빈칸이 있어도 마감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학생이 어떤 것 때문에 뭐 결시를 했는지 뭐 자퇴를 했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이렇게 X가 돼 있으면 반드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서 교과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 마감이 되어 있으면 마감 정보 저장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감 정보 저장을 누르시고 승인 요청하시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이제 2차 지필고사가 마감이 되면 요거 체크하시고 2차 지필고사를 뭐 일람표를 상신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그 정결 규정에 따라서 결제자로 상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지필고사가 상신까지 잘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2차 지필고사를 가지고 성적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학기말 성적만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근데 2차 지필고사를 꼭 굳이 산출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 2차 지필고사는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기말고사로 반영이 돼요. 지금, 네. 이렇게 누르시면, 학기말 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기말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진짜 가끔씩 학교로 연락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애가 뭐 1차 지필고사를 봤는데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그 성적이 조회가 안 된다. 아직 처리가 안 되신 거냐라고 가끔씩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1차 지필고사와 2차 지필고사를 처리를 해주시고 완료되시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 반영을 해주시면 학부모님들이 댁에서 학생별 성적 분석이나 정오표를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학생들도 나이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를 다들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학생들도 거기서 이제 조회해서 학기말 성적 나왔던데요. 이렇게 뭐 조회를 통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지필이든 2차 지필이든 산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산출하는 방법 안내 드립니다. 2차 지필고사가 완료되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적 산출 기준명을 넣습니다. 자, 1차나 2차, 그 다음에 2학기 말 해주시고요.
그쵸. 1차, 2차는 학생부 미반영으로 해주시고 2학기 말은 학기 말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학기 말은 여기서 그 소인수 과목 처리라는 게 있어요. 소인수 과목 처리는 밑줄 보시면 13명 이하의 과목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석차 등급이나 점으로 표기 두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석차 등급으로 그대로 해버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등급이 그대로 나오니까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보통은 점으로 표기라고 정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특성화고에 주분양 강좌가 있는 학교들은 그게 점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점으로 표기로 많이 통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학기말 등록하실 때 그대로 저장하지 마시고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학교에서 정하신 대로 세팅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학기말이 등록되어야지 그 교양 과목 P로 입력하는 거나 위탁 학생 성적 등록이 가능해요.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위탁 학생 성적이 빨리 나와서 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이제 학기말 성적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 학생 성적이 등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먼저 2차 지필고사가 끝나면 기준명을 넣어주시고 자, 산출 학생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2차 지필고사로 해주시고 자, 여기서 등록을 하시고요. 자, 2차 지필고사만 가지고 산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지필고사를 100으로 해서 2차 지필고사만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2차 지필고사만 가지고 산출을 할 거니까요. 또는 이게 새로운 기능이 생겼죠. 네. 여기서 등록해서 각 과목의 2차 지필고사를 클릭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반영 비율 일괄 적용이라는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지금 반영 비율 50%가 자동으로 모든 교과의 반영 비율이 100%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100으로 수정하시던지 아니면 2차 지필고사를 다 불러오시고 일괄 적용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지필 100으로만 해서 성적 처리 해야 할 학생들을 불러오겠습니다. 2차 지필고사 국어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죠. 2차 지필고사 대상자를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때도 제가 1학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수 받으셨겠지만 여기 반을 더블 클릭하시면 대상자가 포함인지 포함이 아닌지 나와요. 요거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는 직업위탁은 거의 없는데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위탁을 간 친구들이 위탁 학생으로 등록이 되면 이게 디폴트가 포함 안 함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을 클릭해 주시고 이 학생들이 다 포함으로 되어 있는지. 보통 대안교육기관에 간 친구들은 그 기관에서 성적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 와서 시험을 다 보통은 응시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도 반드시 여기서 포함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1학기 때 다른 학교 생기부를 봤는데 생기부를 점검을 했는데요. 그 학교에 이제 위탁 학생 성적이 8과목이 돼야 되는데 3과목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담당자 선생님께 혹시 위탁 학생을 여기서 포함 안 함을 그대로 한 거 아니시냐라고 여쭈어봤더니 네, 역시 이제 이것을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산출 마감 취소하시고 다시 산출을 이제 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요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희가 모르겠어요. 과목에 따라서 위탁 학생인데 어떤 과목은 포함으로 되어 있고 어떤 과목은 포함 안 함으로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과목별로 여기 대상자 포함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저희 아시겠지만 1차, 2차 지필고사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나 동점자 처리 규정, 성취율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바로 성적 산출 단위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2차 지필 100으로 해서 학생들을 불러왔고, 이번에는 2차 지필 고사를 어떻게 이제 성적 처리를 할 것인가, 석차 산출인 거죠. 네. 그래서 뭐 학년별 아시죠? 전체 학년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종합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공업계열, 상업계열 나눠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학과별로 할 것인가, 무학년제 과목은 사용자 정의별로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저희가 같은 단위수에 같은 평가면 무조건 다 같이 성적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별로 성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어 과목을 똑같은 단위수에 똑같은 평가를 하더라도 저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학과별로 성적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해 주시고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뭐 학과별로 처리한다. 뭐 수강자 수는 학과별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학과별로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작업이 끝납니다. 2차 지필은. 그쵸? 기준명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차 지필고사 100으로 해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석차 이 단위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성적 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2차 지필고사는 간단하죠. 네. 자, 누락자 보겠습니다. 2차 지필고사에 제가 아까 학기 말에 인정점 부여를 위해서 3명을 결시자로 설정을 해놨고요. 이 학생들은 2차 지필고사에 성적이 없는 걸로 마감이 돼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받는 점수는 학기 말에 등록을 하시는 거고요. 이 학생들은 그냥 이대로 점수가 없이 2차 지필고사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자, 결시자 한번 확인하시고 산출 준비하신 다음에 산출함. 요거 산출하시기 전에 여기 산출 대상자 명수 확인하는 거 아시죠? 여기서 만약에 그 위탁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9명으로 나올 거예요. 10이 아니라.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성적 처리 대상자 수를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출함 누르시고 산출하시겠습니까? 네. 하신 다음에 이제 마감 처리, 그쵸? 마감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제가 지금 시간상 한 과목만 하시는데 이제 모든 교과, 시험 보는 교과 다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되면 성적표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고용기 학생이 100점이기 때문에 1등을 했고요. 과목 평균이 85.7. 그다음에 김소통 학생은 2등이고 동점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담임 선생님들께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잘 되셨으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로 가십니다. 마감 관리에서 2차 지필고사 조회하시고 네, 마감이 잘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해당 자료를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차는 중간으로 보내시고요. 2차는 기말로 보내셔야 됩니다. 2차 지필고사는 기말로 해서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을 하시면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로그인 해가지고 본인의 뭐 정오표나 성적 분석표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애가 뭐 1차 지필을 봤다는데 나이스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됩니다. 성적 처리가 아직 안 되었나요? 이렇게 문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2차 지필고사도 반드시 성적 산출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제 산출 대상을 2차 지필만 100으로 하시고 학생을 불러오고 학과별로 산출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지필고사는 조금 간편하게 끝내실 수 있고요. 뭐 성적 조회 가시면 2차 지필고사 국어 이제 쭉 보시면 이렇게 성적이 조회가 되고요. 그 결시한 학생들은 점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종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선행 작업과
1차 지필고사나 2차 지필고사가 실시된 다음에 성적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수행평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이제 현장 실습생이 이제 많아서 특성화고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성적 처리하는데 더 능력자들이시고 또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실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